치르게 산맥, 타오르는 신령, 미군 조종사 구출작전과 국가의 자격, 제1부, 불타는 하늘과 고립된 영혼. 2026년 4월 초 이란 서남부 코길루의 보에르 아흐마드주 상공은 죽음의 장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미 공군의 상징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팬텀 체령추가 굉음을 내며 초음속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조종사 마이크 데위와 무기 체계장교 제임스 중령은 임무를 완수한 직후였다. 그러나 순간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대공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미사일 회피기동! 마이클 데위의 외침이 조종석을 울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했다. 이젝션! 이젝션! 두 사람은 동시에 비상탈출 레버를 당겼다. 캐노피가 터져나가고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산악지형 깊숙이 떨어졌다. 제임스 중령이 지면에 충돌한 순간 그의 오른쪽 다리는 부러지며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극심한 통증이 뇌를 관통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 개 짖는 소리, 오토바이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란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미군 조종사를 잡는 자에게 6만 달러 현상금을 주겠다. 가난에 찌든 현지 주민들과 혁명수비대원, 수백 명이 차량과 오토바이를 몰고 산으로 몰려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인간을 사냥하는 광란의 인간 사냥이었다. 제임스 중령은 바위 틈새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피가 흘러내리는 다리를 지혈대로 동여매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생존 무전기 CSA를 켰다.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 위치 좌표 전송. 그 한 문장이 미국 본토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잡히면 미국의 굴욕을 상징하는 선전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산맥은 그를 삼킬 듯했다. 한편 마이크 데위는 추락직후 인근 미군 지원부대에 의해 신속히 구조됐다. 그러나 제임스 중령은 적진 깊숙이 국경에서 무려 150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있었다. 제2부 강철의 비가 내리는 적진 한복판. 미국의 총력전. 미 중부사령부 센트컴 상황실은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 미국은 단 한 명의 병사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데려와라. 작전명 팬텀 리턴 발동.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미군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복잡한 CESAR 컴뱃 서치 앤드 레스큐 작전이었다. 말 그대로 작은 전쟁을 일으킨 규모였다. 총 400명에 달하는 특수부대원이 투입됐다. 미공군 C쌀팀 150명, 네이비실 대북그룹 90명, 델타포스 70명, 공군 PJ 패라레스큐 요원 50명, 육군 레인저 40명, 지원 항공기는 45대 이상, 네이신 워트호그 공격기 10대, HH-60 페이브호크 구조헬기 8대, MH-47 치누크 5대, MC-130J, 코만도2 4대, H-130J 고스트라이더 3대, F-22 랩터 12대, F-35B 8대, KC-135 공중급유기 5대, 이스림 에웩스 지대,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4대가 총동원됐다. 작전은 3단계로 철저히 짜여졌다. 1단계 공중우세 확보. F-22와 F-35가 초음속으로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200km 반경을 장악했다. 2단계 지상수색 및 교전. PJ 요원들과 실팀이 헤이로 고고도 저공 낙하로 투입됐다. 3단계 추출. 헬기 편대가 초조공으로 침투해 조종사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A층과 AC-130이 화력 지원을 맡았다. 예산은 48시간 만에 5억 달러를 돌파했다. A1 워트호그 편대는 저공 비행으로 제임스 중령을 향해 접근하는 혁명수비대. 차량 행렬에 30mm 기관포를 퍼부었다. 강철비가 내린다. 조종사들의 무전이 터졌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소총탄과 RPG가 헬기를 노렸지만 HH-60 페이브호크는 멈추지 않았다. 승무원 1명 부상, 하지만 계속한다. 헬기 창문이 충탄을 깨졌고 피가 바닥을 적셨다. 공중급유기 HC-130J가 하늘에서 버티며 연료를 공급했고 우주 저 너머 위성들은 제임스 중령의 미세한 열감지 신호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해변배 7,500명과 82 공수사단이 페르시아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되며 이란 지도부에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우리 대원에게 손대면 전면전이다. 이틀 밤낮 동안 교전이 이어졌다. 혁명수비대 2,000명이 산을 뒤졌고 현지 민간인 수백 명이 현상금을 노리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미군의 네트워크 작전은 완벽했다. 드론이 위치를 확인하고 AC-130J가 105mm 포로 적 지휘소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컨택, 적군 300명, 일시방향. 실틈 요원 20명이 바위 틈새로 기어가 제임스 중령의 은신처에 도달했다. 중령님, 집에 갈 시간입니다. PJ 요원이 그의 다리에 즉시 지혈대를 감고 모르핀을 투여했다. 제임스 중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미국이 왔구나. 추출 순간은 절정이었다. HH-60헬기 3대가 초조공으로 착륙했다. 적군 400명이 몰려들며 총격을 퍼부었다. A1 한 대가 적 화력을 막다가 피격됐고 HH-60 한 대도 총탄을 맞았지만 F-22의 전자전 장비가 미사일을 교란했다. 블랙호크가 제임스 중령을 태우고 이륙하는 순간 산맥 전체가 폭발음으로 뒤덮였다. 작전은 정확히 52시간 만에 종료됐다. 미군 사상자 제로. 제임스 중령은 살아서 미군 기지로 귀환했다. 백악관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결코 자국의 병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전 세계가 21세기 최고의 CSAR 작전이라 극찬했다. 수백 명의 정예 특수부대, 45대의 최첨단 항공기, 수억 달러의 자원이 오직 한 명을 위해 투입된 것이다. 대통령은 구조팀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직접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너희는 미국의 영혼이다. 미국은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다. 제3부 버려진 국민, 차가운 서해의 진실, 이제 시설을. 2020년 9월 22일 대한민국 서해 소연평도 인근으로 돌려보자.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 당시 47세는 어업지도선 서해 17호에서 근무 중이었다. 강한 조류와 안개 속에서 그는 실수로 북방한계선 NLL을 넘었다. 독한 경비정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난사했다. 이대준 씨는 구명조끼 하나의 의지에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북한군에 붙잡혔다. 우리 군과 정부는 감청자산, 드론, 위성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그를 발견한 사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한 정황, 심지어 충격과 피격 과정까지 모두 보고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충격적이었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한다. 군사적 고발은 자제하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합참은 단 한 명의 특수부대원, 단 한 대의 헬기, 단 한 척의 함정도 출동시키지 않았다. 한 명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말이 공식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다. 이대준 씨는 6시간 넘게 표류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북한군은 그를 신문한 뒤 총살하고 시신을 기름을 부어 불태워 바다에 버렸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근거도 없이 그를 자진월북자로 몰아세웠다.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국가의 무능을 개인의 일탈로 덮으려 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보를 왜곡하고 국민에게 숨겼다. 군사 옵션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제4부 비판과 성찰. 국가란 무엇인가? 미국의 구출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성스러운 계약이다. 네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국가가 너의 목숨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철칙. 이 신뢰가 있기에 미군 병사들은 사지로 뛰어든다. 적진 150km 깊숙이 수천 명의 적군 속으로 400명의 정예를 보내 총알과 미사일 세례를 뚫고 한 명을 구해냈다. 밤낮 없이 드론, 위성, 특수부대, 공군, 해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한 명의 생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은 전 세계에 미국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다. 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자국민이 적의 총구 앞에서 6시간 넘게 표류하고 있을 때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관료 조직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왜곡하며 유가족을 2차 가해한 것은 배신을 넘어 범죄적 행위였다. 국가의 품격은 GDP 순위나 비딩 높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가에서 나온다. 미국은 산맥 한복판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신념을 증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차가운 바다에 국민을 방치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만약 내가 그 바다에 빠졌다면, 혹은 내가 저 적진에 고립됐다면 나의 국가는 나를 위해 헬기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버리고 침묵할 것인가?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의 그 긴박했던 모용담 뒤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풀지 못한 국가의 자격에 대한 뼈아픈 질문이 남아있다.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계산기 위에 올려두는 나라는 더 이상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한 명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국 정부는 한 명을 위해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이 대비는 단순한 군사작전의 차이가 아니다. 국가의 본질, 국민을 향한 신념의 차이다. 서해의 비극은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묻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질문을 외면할 것인가? 이 글은 2026년 미국의 이란 F-15E 조종사 구출, 작전 실제, 최근 CSAR 작전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을 대비한 창작 에세이입니다. 극적 장면은 상상력을 더해 생생하게 재현하였습니다.